네,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지구 우승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슈퍼볼 진출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는 가지 못했던 레이븐스였고 사실 그 레이븐스의 목표는 매년 똑같습니다. 이 팀마다 이제 각자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목표들. 어떤 팀은 이제 리빌딩을 하니까 선수들의 어떤 실질적인 좀 기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가 되는 팀들도 있고, 어떤 팀들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기본적으로 해야 본전인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슈퍼볼에 나가는 것, 결국 이제 슈퍼볼에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텐데, 레이븐스는 글쎄요. 라마 잭슨이 합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 진출은 웬만하면 하는 팀이 됐고 결국은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팀이 됐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슈퍼볼 진출은커녕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도 못 가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음, 그런 부분에서 레이븐스가 어, 올해는 그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조 플라코가 있던 시대에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한번 했었고, 뭐 그로부터 한 12시즌 정도가 흘렀죠. 음, 그래서 그 12년 기간의 뭐 통계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만큼 레이븐스가 좀 꾸준하게 성적을 냈던 팀인데 아직 그 12년 동안 이제 슈퍼볼을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특히 이제 라마 잭슨이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선 이후 시대에는 사실은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물론 아직 커리어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빌스가 이제 늘 칩스에게 막혀서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음, 레이븐스는 사실 그 단계까지도 못 갔던 적도 많고 좀 음. 다양한 팀들에게 지면서 좀 실패를 해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한 아쉬움들을 다 좀 해소를 해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 거죠. 이제 사실상 그 칩스에게 계속해서 좀 그 밀리긴 했어도 빌스가 실질적인 좀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레이븐스가 좀 빌스 만나가지고 좀 약한 모습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좀 이른 단계에서 떨어져서 2023 시즌 제외하면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을 한 번도 해내지 못했었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라마 잭슨 자체의 서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음, 저는 약간 조금 비유를 하자면 강백호랑 좀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KT 위즈 강백호 선수 말고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강백호 있잖아요. 사쿠라기 하나미치.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수와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게 강백호가 처음에 이제 그 불량배였다가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진짜 그 피지컬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뭐 농구에 대한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던 선수였잖아요. 라마 잭슨이 물론 이제 쿼터백으로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NFL 무대에서 통할 만한 어떤 패싱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서 커리어 초반에는 뛰어다니는 쿼터백이다. 사실 이제 러닝백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주로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규 시즌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통하다가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통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새가슴이라는 별명도 이제 얻고, 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조명이 됐었다면, 라마 잭슨의 커리어 처음과 지난 시즌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그 괄목 상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패싱 능력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 시즌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제 상승 곡선, 성장 곡선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올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어떤 패서로서의 성장세가 이제 좀 우상향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음, 그동안에 이제 약간 좀 완만한 경사로 가고 있었다면 지난 시즌에는 꽤 그 경사폭이 큰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4,000 패싱 야드와 이제 40개 이상의 패싱 터치다운도 처음 기록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만들어냈고
그 와중에도 이제 풀타임 주전이 된 이후에는 이제 가장 적은 인터셉션이 4개밖에 또 인터셉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도 잃지 않으면서 패서로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종합적인 뭐 기록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이 패서 레이팅 지표에서도 커리어 하이이자 지난 시즌 이제 리그에 있는 모든 쿼터백 중에 가장 높았던 119.6점을 기록을 했었어요. 네, 음, 그래서 MVP 경쟁에서는 이제 조시 앨런에게 밀려서 2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개인 세 번째 MVP는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또 음, 퍼스트 팀 올프로에서는 조시 앨런을 앞서면서 역대 세 번째 수상을 또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즌의 결과가 디비저널 라운드 탈락이었다고 해서 그 이전 시즌과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플레이오프에 탈락하는 과정에서도 뭐좀 다른 원인이 좀 주로 작용했지. 라마 잭슨의 퍼포먼스는 견고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활약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은 뭐 빌스가 이겨도 레이븐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디비전al 라운드였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마크 앤드루스의 결정적인 드랍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레이븐스가 충분히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이제 뭐 주전은 라마 잭슨이죠. 라마 잭슨을 뒷받침할 세컨 스트링으로 이제 댈러스의 세컨 쿼터백이었던 호퍼러쉬를 영입을 했습니다. 2년 62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데리고 왔고 러닝백 쪽에도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았었던 데릭 헨리를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 면에서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쿠퍼러쉬가 비교적 또 최근까지도 닥 프레스캇이 이탈했을 때마다 또 꾸준히 몇 경기씩 뛰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마 잭슨이 혹여나 뭐 있을 만한 이탈 상황에서도 좀 팀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데릭 캔니는 정말 지난 시즌 대단했었죠. 예, 과거 좀 라리가의 전성기 시절에 이제 메시와 호날두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세이컨 마클리와 데릭 캔리는 일단 뭐 천상계의 선수니까 뭐 다른 러닝백들과의 비교를 좀 불가한다. 예, 일단 이 둘은 제쳐두고 누가 인간계 최강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좀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음, 뭐 지난 시즌 뭐 바클리와 데릭 캔리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테네시 커리어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은 데릭 henry 위력이 약간은 좀 감소하는 추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입 당시에 뭐 기대도 있었지만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어떤 커리어에 좀 반등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좀 대단했고 그래서 이제 레이븐스도 원래 이제 데릭 헨리와의 계약이 1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2년 3천만 달러의 추가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시즌 동안 데릭 헨리와의 관계를 좀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뎁스가 조금 얇죠. 저스티스 힐, 키튼 미첼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백업으로 있는데 만약에 헨리가 누웠을 때 이 선수들이 뭐 데릭 헨리를 대체하는 건 사실 원래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치를 봤을 때 글쎄요. 이 선수들에게 많은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헨리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사실 어느 포지션, 어느 팀을 불문하고 다 이제 팀에게는 큰 타격이죠. 근데 음, 이제 그 타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따라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 이 음, 레이븐스의 러닝백진 같은 경우는 사실 데릭 헨리와 그 백업 선수들 간의 간극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헨리가 이제 이탈을 했을 때 팀이 러닝백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펜스 전체 혹은 이제 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러싱 야드 당연히 데릭 켄리였고 두 번째가 이제 라마 잭슨이었거든요.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 세 번째가 저스티스 힐인데 힐이 지난 시즌에 러싱 야드가 228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헨리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헨리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러닝백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시버진 쪽을 좀 보면 오랜만에 이제 첫 야드 리시버가 나왔죠. 2021 시즌에 마키스 브라운이랑 이제 마크 앤드루스가 첫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이 플라워스가 첫 야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넘버 투 리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라샤드 베이트먼과 3년 추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9년까지 라샤드 베이트먼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넬슨 아글러가 팀을 떠났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베테랑 디안드레 홉킨스를 영입을 했어요. 1년 최대 6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이제 그 홉킨스가 넘버 원 리시버로 뛰기에는 이제는 조금 그 커리어가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넘버 쓰리 리시버로서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홉킨스가 지금 통산 12,965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대 기록으로도 이제 21위니까 뭐 그 수많은 훌륭한 리시버들 사이에서 홉킨스도 이제 대단한 존재감을 가졌던 선수였고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뭐 1위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이 선수가 이제 뭐 금지약물 이슈라던가 이런 안 좋은 뭐 과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커리어 자체가 참 대단한 선수였고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전성기의 기량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2023년 테네시에서도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긴 기록이 있고, 지난 시즌 도중에는 이제 우승을 노리던 이제 칩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또 이번 오프 시즌에 마찬가지로 또 컨텐더 팀 중에 하나인 볼티모어의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선수가 단순히 뭐 커리어를 연명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영입하고 싶은 선수다. 예, 그래서 그만큼 경험과 클래스가 있고 여전히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단 좋은 영입이라는 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타이텐드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텐드는 이제 마크 앤드루스, 아이자 라이클리가 모두 이제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뛰게 되는데 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마크 앤드루스가 그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드랍을 하면서 참 시즌 마무리가 좋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 시즌에 이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제 올 시즌 1주차 선데이 나잇 풋볼이 버팔로에서 열리는 레이븐스와 빌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또 지난 디비저널 라운드의 패배를 좀 서력하기를 원하겠죠. 그것도 본인의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기를 굉장히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사무국이나 이제 뭐 MBC 방송국 입장에서도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장면을 좀 다시 보고 싶은, 예, 그러니까 2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팀의 매치업이 1주차에 배정이 됐고 또 썬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도 사실 실수를 좀 만회할 좋은 기회다. 좀 지난 시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또 좋은 경기로 멋진 또 어떤 스토리를 좀 완성을 하고 싶다. 예, 이런 각오를 밝힌 만큼 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예, 그 중계 중에 반드시 그 지난 시즌의 드랍이 또 영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끝나게 되면 둘 다 FA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 내년 시즌쯤에는 이 타이트엔드 그룹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내년에 가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라인 쪽은 레프트 가드 쪽만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었던 이 패트릭 메카리가 FA로 떠났습니다. 잭슨빌로 떠나면서 이제 공백이 생겼는데 특별한 외부 영입 없이 이제 내부 승격으로 그 빈자리를 메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앤드류 보르이스가 주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초반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몇 주간 이탈이 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메카리가 오히려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보르이스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카리 체제로 쭉 시즌을 치렀었던 레이븐스였거든요. 그래서 보르스 입장에서는 아쉽게 좀 주전 자리를 내줬던 그런 이제 지난 시즌의 뭐 결과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메카리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전으로 출발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컴바인 당시에 이제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벤치프레스를 뭐 거의 40회 가까이 해내는 어떤 뭐 굉장한 투지, 정신력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데뷔 시즌이 이제 본인의 생각만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러한 아쉬움을 또 잘 극복하고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비시즌에 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오필드 이슈가 있었던 벤 클리블랜드와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뎁스를 좀 유지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가 부족한 포지션들이 있긴 합니다만 로니 스탠리, 타일러 린더범 이 핵심 피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븐스의 오라인은 이제 뭐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탑 10 언저리에서 좀 대부분의 매체들이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의 순위를 좀 매겨놓은 상황이고, 공격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도 큰 인적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드래프트 음, 상위 라운드 픽도 이제 투여가 되지를 않았고, 뭐 대부분의 이제 핵심 선수들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새로운 피가 좀 수혈되는 것이 적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잘했던 팀이니까 주요 전력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뭐 맞는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공격 쪽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비 쪽은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픽을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곳곳에 이제 빈자리들 좀 메꾸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음, 일단 이제 프런트 세븐 쪽에서는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9번으로 이 마샬 대학 출신의 엣지 러셔 마이크 그린이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볼티모어가 팀 전체 색 개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카일 벤도이라던가 오다페 오웨라던가 이런 선수들 이제 두 자릿수를 각각 해주면서 그런 색 수치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만, 패스러시 윈레이트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음, 수치는 오히려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이제 플레이 메이킹은 잘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나 프런트 세븐이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다고 뭐 통계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보강이 좀 필요했다 이런 니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FBS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한 선수가 왜 2라운드 후반까지 밀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있든가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 음, 친구는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각각 한 번씩의 그 성폭행 관련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어요. 이 선수 본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NFL 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사지맨의 존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심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1라운드 픽은 그 팀의 향후 3, 4년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픽 중 하나인데 그거를 리스크 있는 선수에게 태운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음, 그럼에도 이 선수가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2라운드 후반에라도 뽑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팀들과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를 어떤 이제 인성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성격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팀들이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에서라도 좀 자신을 적극적으로 좀 증명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캐릭터 이슈가 좀 없다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게임 이 선수 이제 능력치에 관해서도 좀 평가들이 있는데 빠른 발을 이용해서 상대 오펜시브 라인 바깥을 이제 돌아 들어가서 쿼터백을 압박하고 뭐 쓰러트리는 이런 능력은 정말 탁월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무기들이 있었으니까 뭐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색을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이것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툴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타고난 체격 조건이라던가 파워라던가 테크닉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대학보다 이제 더 체계적이고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상대에 대한 약점을 분석해서 파헤치는 능력이 더 뛰어난 이 프로 무대에서는 이 마이크 그린의 이런 이제 원툴은 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어떤 오프필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인게임 능력치에서도 약간의 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드래프트 픽이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그 대학 무대에서 보여줬던 숫자를 NFL 무대에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지명이 되겠죠. 특히나 2라운드로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컨더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세컨더리 쪽에는 이제 코너백 브랜드 스티븐스가 뉴욕 제츠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패커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 제이 알렉산더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전성기에는 뭐 리그 탑 코너백이었죠. 근데 그 전성기가 오래 가질 못하고 이제 전성기 빠르게 좀 꺾이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상도 많고 이랬었기 때문에 어,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방출이 됐고 이게 아직은 이제 뭐 커리어가 좀 꺾였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30세도 되지 않았고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선수긴 하거든요. 음. 올 시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은 많은데 이제 전성기 시절 활약 덕분에 또 고액 연봉은 지금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결국에는 그린베이가 좀 이 알렉산더를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출이 됐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또 영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팀에 이제 말론 험프리와 네이트 위긴스라는 또 주전급 코너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더가 설령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저는 러닝백 그룹에서의 데릭 헨리의 이탈보다는 이 알렉산더 이탈은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는 알렉산더의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쪽에는 그 부상 그리고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마커스 윌리엄스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드래프트 1라운드 픽으로 조지아 대학 출신의 말라키 스탁스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사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 세컨더리에 대한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음, 저희에게 익숙한 이 카일 해밀턴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이제 뽑았던 레이븐스였고 뭐그 외에도 뭐 코너백이라던가 세이프티 FA 시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섰던 이제 팀 중에 하나인데 이 세컨더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 이 에릭 디코스타 단장의 어떤 취향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디코스타 단장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이 신인 세이프티들 중에서 이 말라키 스탁스가 자기가 보기엔 최고다. 예, 그래서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스탁스가 이제 선수가 아닌 코치인 줄 알았다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 어떤 필름 스터디를 하고 그거를 분석해내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NFL 코치급의 어떤 분석력?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볼티모어 이제 고위 관계자들의 좀 시선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코스타 단장의 인터뷰대로 이 선수가 풋볼 IQ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포지션들이 이제 풋볼 IQ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그 뒤쪽에서 모든 필드를 바라보고 앞에서 생긴 어떤 선수들의 그 미스를 커버를 해야 되는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풋볼 IQ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품게 만드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비 쪽의 상위 라운드 픽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팀에 적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올 시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와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세이프티 선수들을 이제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이제 상대 공격에 혼선을 주는 거를 이제 레이브스가 굉장히 즐겨 하는데 이 말라키 스탁스도 이제 대학 시절에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뭐 슬롯 코너백으로도 꽤 상당한 스냅을 소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다재다능한 포지션 소화 능력도 좀 선택의 이유였던 것 같고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할 때
이 공격, 그다음에 수비 쪽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볼티모어는 좀 특별하게 이 스페셜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스틴 터커가 이제 방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그 필드골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뭐 터커도 그렇고, 뭐 고영애 선수도 그렇고. 예전부터 좋은 기량을 보여줬었던 키커들이 참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는데, 저스틴 터커 역시도 이제 기량 하락 부분이 뭐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거기다가 성과 관련된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오프필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게 각각 하나씩 터졌으면 몰랐겠지만 두 개가 좀 겹친 게 방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음, 터커가 일단 뭐 혐의는 부인을 했는데 그 출장 정지 징계 자체는 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올 시즌은 못 뛰고 뭐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NFL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셔너슨과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져요. 어떤 이제 음, 마사지를 받는 뭐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그 사람과의 어떤 좀 부적절한 접촉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고가 들어오면서 좀 그러한 쪽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터커는 일단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약간의 집단 고소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터커에게 어떤 유리한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NFL 사무국에서도 이제 출장 정지를 10경기나 이제 내린 상황이고 향후 사실은 이제 명예전당에도 당연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이러한 좀 오프필드 이슈가 또 어떤 커리어를 약간 망가뜨리는 조금 이제 오염시키는 또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개인의 명예에 관한 부분에서도 좀 타격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저스틴 터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번 드래프트 6라운드 픽을 사용한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애리조나 대학 출신의 타일러 룩이라는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62야드짜리 필드골 성공 기록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정말 뭐 이런 추문과 별개로 NFL 무대에서 키커 고트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저스틴 터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올 시즌에 레이븐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키커 쪽에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시즌을 준비했었던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규 리그에서는 뭐 워낙 팀이 강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단판 토너먼트 형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순간에는 키커의 역량으로 팀이 한 시즌 성패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러 롭, 이 신인 키커가 얼마나 빨리 리그에 적응을 해서 이 우승을 노리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어떤 당당한 주전 키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공격 쪽에서는 대부분의 전력이 유지가 됐고 수비 쪽은 보강이 됐고 어, 키컷 쪽만 빠르게 또 좀 적응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지난 시즌 못지않게 솔리드한 그런 컨텐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제 리스크가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목표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조금 더 알을 깨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이 이제 8월 8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월 8일인데 드디어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한다고 다진해서 이제 알림이 이제 핸드폰에 막 뜨던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NFL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게 피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이제 홀 오브 페임 경기는 이미 있었고 다른 팀들의 이제 프리시즌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또 그 콜츠의 쿼터백 앤서니 리차드슨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또 얼마나 팀들이 잘 통제하면서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옥석을 가려서 또 1주차 정규 시즌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프리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정규 시즌이 오기 전에 빠르게 좀 준비를 해서 남은 팀들에 대한 이제 프리시즌 움직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NFC 북부지구죠. NFC 북부지구 내 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